네, 기자간담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석하신 분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다음 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의원님 오셨고요, 이강길 의원 오셨고, 김남근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기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기자간담회로 이렇게 자청을 한 건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러면서 저번주법이 아니라 자사주 관련된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법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개정안이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 대해서 법사위 일소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 이 자료 소개가 이제 그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상황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입법의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기 싶어서 제가 좀 긴급히 간담회를 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이 3차 선법 개정안 자체가 이번 회의 중에 기철도 얘기를 희망하고 또 원내 지도부는 또 이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제1소위에서 1차 심의가 이루어졌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법사위에서 3차 선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과정에서도 네 분의 전문가 함께 참여해서 의견 개진할 거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법무부 검토위원회에 대한 기사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일부는 약간 좀 오해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일부는 좀 사실관계가 적절하냐 또 사실 해석이 적절하냐 저희들이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법안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선법 개정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냐 왜곡된 주장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선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반시장적 반기업적인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선법 개정 관련된 이 논의하면서 경영권 과학장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결국에 PBR 0.9로 되돌아가자는 거냐. 2024년도에 PBR 0.9였다가 1.6 넘었는데 다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왜곡하는 또는 이제 되돌리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법안의 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자님들이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저희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자료인데 저희가 선법 개정안 관련된 제3차 선법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좀 아마 궁금하신 거 현재 쟁점이 되는 거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 자료 다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배포된 줄 알았다가 이건 저희가 제3차 선법 개정안에 대한 그 요지입니다. 설명 자료인데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납입하고 자본금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가 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되사오면 이런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주식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 개정안의 요지는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가 다시 회수한 거니까 미발행 주식과 똑같다. 이게 회사법의 원래 취지에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권리 인정할 수 없다. 배당받을 권리, 의결권 이걸 좀 당연함에 불구하고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그걸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예를 들면 뭐 주식 배당을 한다든지 주식 분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명문화한 겁니다. 자사주 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래 인적 분할 과정에서 이상한 형태도 있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됐던 걸 지금 선법으로 다시 한번 명문화합니다. 그 다음에 허위공시 과다부의 문제인데 실제 주식에 대해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보유하면 나중에 특수관계한테 처분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또 자기 다른 명분을 통해서 다른 데서 처분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허위공시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뭔가 편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다 보유했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회사 발행 주식의 한 40, 50%까지 보유하는 회사들 이런 게 정상적이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 물론 회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이후에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는 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발행 주식 10% 초과 자기 주식 보유한 회사들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회사들 리스트를 쭉 제가 20개사 코스닥과 코스피사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미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면서 업데이트한 겁니다. 쭉 보시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5페이지 아니라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기 주식을 특정 주주로부터만 취득할 경우에 불공정 출자 확률이 있으니까 장래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취득해라. 뭐 이건 허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절차를 좀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종래와 다른 것은 종래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자기 특수관계에 줬던 것을 허용했고 근데 지금은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면은 그건 이제 책임을 묻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몇 가지 나오는 것 중에 1. 자기 주식 권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문화했다. 아까 말씀드리고 이게 자본의 성격이다. 두 번째 5페이지가 그 마지막 정리를 줍니다. 저희들이 요지는 자기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한다는 때 이름에 소각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게 사정이 있다면 소각 안 할 수도 있다.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처분할 수도 있다. 이걸 다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하려면 주주총회 승인만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권한을 주주들의 권한, 주주총회 권한으로 넘긴 게 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으면 더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주들의 동의를 걷는 절차니까 귀찮다면서 이게 강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사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령 중에서 특히 그 소각이나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절차 중에서 이 처분과 관련해서 법률상 다른 규정에서 실제 처분하는 절차들을 규정한 것들은 다 허용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개정한 거. 그리고 자기 주식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기 주주총회 때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걸 하시면 된다. 그것을 금융이나 정부가 국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매년 주주총회 승인 받으면 된다. 이 지점도 명시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 주식 처분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자체가 미발행 주식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 나가는 것은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 똑같다. 그래서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하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면은 그에 따라서 유지 청구 또는 무효소 등등의 민사상 신주 발행 절차를 규제하는 그 절차가 특별히 준용이 된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 좀 압축적으로 해서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법안을 좀 말씀 좀 드립니다. 혹시 저 최근에 뭐 나온 것 중에서 쟁점이 되거나 또는 이제 논쟁이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전영수입니다. 최근에 법무부에서 법사위에 관련해서 의견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취지가 저도 제대로 가보진 못했지만 경영 방어권 관련해서 필요하다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어서요. 관련해가지고 이런 법무부의 입장이라든가 법안이 수정될 여지라든가 이런 거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자료입니다. 이게 법무부 자료고 이 중에서 한 챕터가 있습니다. 이런 챕터가 있었고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고 이거 대처방 논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대처사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저희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사주 자체가
회사의 재산으로 전 재산으로 해서 주식을 회수한 거잖아요. 주주들이 환급을 주고. 그러면 그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인 거고 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이다가 못 쓰니까 해달라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박스피 불투명성이 논쟁이 됐는데 다시 코스피 2,500을 가자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관련 계획을 하자는데 그와 연동돼서 경영권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빈비자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라면서 하나씩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실무자의 개별적인 의견을 이렇게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입장을 갖고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정 지배주주의 경영권이라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처음 전제부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거예요.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대입을 하는 건데 회사 돈으로 대입을 해서 특정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다른 주주에 대해서는 피해가 되죠. 주주공동의 원칙을 어긋나는 건지 아니겠는데 만일 이제 적대적인 M&A 세력이 있는데 그로부터 회사를 이제 저쪽에 넘기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게 주주 전체적으로 공감이 있다. 그럼 지금 법에서도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목적 하에서 보유하는 것도 열려져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내용이라면 주주들이 동의를 하겠죠. 주총을 통과하겠죠. 근데 특정 지배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돈으로 많은 자사주를 보유해서 이걸 하자. 그런 거는 주총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자율적인 그런 주주들의 운영 구조 속에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기본이 돼 있다는 것이죠. 또 적재적 M&A로부터 회사를 방어하는 필요한 뭐 다른 이제 대체 수단 등도 또 뭐 의무공개 매수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무공개 매수제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제가 보기엔 좀 법안들을 열어줘서 논의만 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3월달에 저희가 정무위 법안 소위가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회의가 있어서 좀 가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논의를 할 때 주주총회에 대한 개념을 예전에 주주총회를 머릿속에 놓고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이 1차 상법, 2차 상법이 개정된 상태의 주주총회는 이전의 주주총회랑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주주의 총체적인 이익이 고르게 다 지분에 따라서 공제가 되어 있는 건 주주총회거든요. 그래서 주주의 소주주주의 이익을 권익을 내려낼 수 있는 이런 주주총회는 이미 탈바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뭐 김남근 의원께서 저희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경영권 방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용됐을 때 우리가 상법 개정이나 이런 K 자본시장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시장의 민주화거든요. 회사의 시스템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 누구를 위한 경영권 방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주총회라는 회사의 가장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이미 민주적 시스템을 갖춰놔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미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도 충분히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주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법무부의 안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여당도 정부 쪽에 대해 약간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에서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속성이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수리하고 합의에 이끌어져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의사 표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로 두 가지만 좀 들면 신용증권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그때 제가 편견 일부도 좀 올렸습니다. 신용증권이 자사주 소각 전에 이 지분 비율이 자사주 53.6%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20.63%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약간 수치가 기타 주주, 나머지 주주가 26.1%입니다. 근데 자사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특정 주주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뒤통수치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를 그 비율을 제외하면은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상대적이 바뀌니까 44%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하나 떠서 이
신영주권 경영권 봐 보시면 한다는데 이건 가짜뉴스 아닌가요? 저는 언론에서 같이 기사 쓸 때 되게 같이 보셔야 된다. 저도 기사랑 똑같이 봤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 지금 요 지분 비율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50%였다 34%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맞습니까? 이 기사의 전제는 이 회사가 자사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일대 주주 것이라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사주 일대 주주권 왜 뺏어갔냐 이런 거죠. 그러면 기본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주주의 비례대기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일주 1무효권이 없는 거죠. 자사주 20%가 갖고 있는데 이건 일대 주주권인데 왜 뺏어갔냐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종래 자사주는 다 내 거였는데 왜 내 거 가져갔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동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그런 지배 처리가 문제가 되니까 경영권 방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상법원 논의 과정 속에서 경영진은 뭘로 평가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경영진은 1. 50% 이상 지분율을 확보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지분을 더 투자를 하든지 2. 경영의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의 성과를 평가받지 않겠다. 내가 경영을 잘못해도 난 지배권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그동안에 표본을 썼던 거 왜 뺏어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내 기관 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뭔가 박스피에서 벗어나서 투명한 시장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그리고 주주의 비례 이익이 보장되는 시장으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뒤집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장의 불신을 더 키우지 않겠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지금 상법 개정 논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또 박스피로 가자 PBR 0.2, 0.3 됐다가 이 지주사들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걸 좀 정상화 시켜보자. 주가 누기 그만하고 그렇게 가자는데 지금 겨우 1.6 나왔는데 다시 0.9로 가자. 나는 자본시장 어떻게 선진화되는지 아무 관계가 없고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겁니다. 그 주장이 언론에서 같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진짜 호소하고 싶어요. 한국 자본시장 코스피 5천 넘어오면 다시 2,500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경영권 주장이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1차 상법 개정할 때도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까지 나서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도 일을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상장된 기업의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적대적 M&A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언제인가 그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그 위협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례가 그렇습니다. 경영진이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나 경영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고 주주들 신뢰를 받으면 그 누구도 외부에서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근데 남의 돈으로 쟁여놓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 그것을 국회와 온 국민이 보장해달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국회가 법으로 보호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선진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질문. 네, 시대 이승주입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주식 보유 제한회사도 자사주가 소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안 발의됐던 것에 좀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원안에 이런 자사주 소각의 예외를 좀 더 넓히는 것에 여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외는 지금도 너무 넓고 지금 예외를 계속 인정하자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견기업연합회, 또 중소기업중앙회, 또 포스트합협회 많은 이제 직접 만나드리고요.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큰 흐름에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주총회 동의 얻으십시오. 다 해주십니다. 주주총회 동의 얻으시면 1년이 아니라 50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자사주가 60%가 아니라 70%대 소화합니다. 주주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그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빼고 계속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그럼 여전히 주주들의 그러니까 지금 일대 주주라고 하는 그쪽 소수 지배주주들 빼놓고 나머지는 주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네. 요 지점에서 좀 일단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건 실제 KT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식이 있는데 그게 한 2%가 아마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지금 계속 법안으로 제기되고 계속 그래서 그 문제식을 전혀 제재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를 위한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입니다. 이게 과연 적절할 거냐. 실제 이런 경우는 소각을 예외하니까 이게 실제 기간은 그럼 뭘로 이게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주주총회에서 동의 얻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이제 주주 동의 얻을 절차를 거치면 그 정도는 주주들 금방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KT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처분을 하지 말고 그 항자들도 소각을 하자고 합니다. 소각 기간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한 달을 줘야 될까요? 1년을 줘야 될까요? 2년을? 왜냐하면 KT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그 기간을 어떤 게 절대 옳다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논쟁의 영역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개별 법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확대하겠다라는 입장보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제한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 가능한가 좀 더 고민해 주시잖아.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최종 논의할 때 그런 점을 고민해서 최종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실정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이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초대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기업들이 이 상법이 개정되면 그걸 못 맞출까? 대부분들 제가 듣는 얘기들은 뭐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 시행 동안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에 그 개정된 상법에 따라서 뭘 하기가 어려운데 그 유예 기간 동안에 그 상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입법이 늦어지면서 이미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돼버렸어요. 이미 시장은 다 이 상법 개정안이 받아들여진다라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 상태이고 그곳에 맞춰서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바닥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을 대부분 이제 처분하고 또 어떤 대기업들은 이제 이 상법 취지에 맞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소각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는 원래 자사주 원래 그 제도 취지에 맞게끔 그런 것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하루하고 4천억 정도 자사주 소각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바다 보유하고 있는 롯데나 이런 데도 법 시행하게 되면 그 법 시행 전에 시점서부터 다 정리를 하겠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그런 이런 내부적인 문제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를 위해서 또 예외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복잡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은 그 기업들의 신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그 341조 1가에서 합병 목적 자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뭐죠? 자본 감소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랑 그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야 돼서 좀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소위에서도 이 부분을 배당 가능이 자기 주식처럼 좀 이사회 결의로 하자는 의견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본시장 특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건 좀 너무 좀 큰 질문이 있는데 지금 법사위원님들 생각이랑 K 자본시장 특위 분들 생각이랑 좀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간질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당론으로 하는 게 사실상 우리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고, 본 여권에서 공감대 속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할 주제는 아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특정 목적 취득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자발적 취득 자산, 비자발적 취득 자산 이 용어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합병 과정이든 모든 과정이든
그 상황을 알고 스스로 취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당 가능 이득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있고 특정 목적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서로 엄밀하다 했고요. 배당 가능 이득 자사주는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 자사주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감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감자 절차가 좀 간편하다는 겁니다. 이사회만 하니까. 그런데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는 이 합병 등의 경우나 주식명 청구를 통해서 이렇게 취득해야 되는 반대 주식명을 취득하는 그런 이제 자사주를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라고 하는데 그 자사주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학설이라고 하는 이 회사법 학자들 속에서 이것은 이사의 계류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사의 충실론 관련해서 논의를 했던 법안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청경훈 교수나 정준 교수는 이사의 계류로 가능할 것 같은데 직접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종에 또 다른 이제 교수님들은 이것은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고 이제 그러면 채권자 보호자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OX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 연장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특위 차원에서 따로 이제 법사위에 저렇게 논의를 하면서 설명을 같이 논의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법사위에서 대략 풀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시는 이런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아까 자사주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회사의 그 채권자 보호자는 회사 자산이 축소될 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자산을 가서 담보를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자산을 취득한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경제적인 돈은 다 나갔고 회사 재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특정 목적 취득 자산이냐 배당 자산이냐 경제적 의미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재산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서류상 뭐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 그렇지만 경제적 의미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경제적 의미입니다. 그 점에서 실질 차이가 없다. 되게 그 논쟁 자체가 실질적인 논쟁은 아니다 이거고요. 그래서 실제 그 이사회 계류를 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학자들 속에서도 이거 이사회 계류 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방법 1 법무부가 유권해석만 바꾸면 됩니다. 현행 조항에서 이걸 그냥 이사회 계류하면 된다. 근데 법무부 바꿀 거냐? 이거 논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논란할 필요 없다. 그냥 입법적으로 표현해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걸 경제단체 건의를 해서 그건 이제 법사위 논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법사위 논의에서 풀어갈 수 있는데 피해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전까지 이렇게 이야기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둘 다 선택 가능한 방안이었어요. 다른 얘기 한마디 해도 되나요? 자사주 소강 말고 다른 말씀 한 말씀. 요거는 성자 상품. 근데 이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작년 12월에 배당코드 분리과세 제도가 국회 통과해서 시행이 됐는데요. 당시 분리과세 한다고 배당이 실제 늘어날 것이냐,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고 또 요건과 관련해서도 전년 대비 5% 증가할 때 이 분리과세 혜택을 줄 거냐 10% 증가할 때 분리과세 혜택을 줄 거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1월 말부터 지금 이제 각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배당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적극적인 파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 분리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정기 배당금에 추가적으로 1조 3천억 원의 특별 배당을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기존의 배당을 열심히 하던 기업들도 전년도보다 10% 이상 배당금 확대 결정을 하고 있고 이건 배당 분리과세 요건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현금을 쌓아두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배당을 안 하던 기업들도 지금 이 배당 분리과세 요건, 배당 성향 25%, 전년 대비 10% 증가 이 두 가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배당금을 전년 대비 20%, 30%씩 이제 늘리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당 확대 랠리 때문에 어제 코스피를 보시면 기존의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하락하지 않고 플러스로 마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상승한 종목이 691개, 하락한 종목이 209개. 그러니까 30개, 40개 정도의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정책적 노력으로 인한 배당의 확대나 주주환원 증가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고루 그 열기가 퍼지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결산 배당 기간이 끝나면 이 배당 분리과세 배당 확대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언론인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지금 논쟁 중이어서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을 네. 한 가지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원내에서 있는데 이 상법 3차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그 원내 차원에서는 가장 빨리 처리할 그 법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13일 공청회가 잡혀 있어서 야당에서는 좀 부분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절차적인 거를 마치면은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아니 그 공청회 때도 아마 야당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앞서서 피의자본 시장 특위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주배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미국의 케이스, 델라웨어주 케이스를 들면서 이걸 이사회 의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왜 주총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델라웨어 주에서 이게 나라마다 이사회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제도를 좀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사주에 대한 기본적인 그동안에 이사를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 규율이 좀 안 되고 있었고, 실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 충실의무가 좀 적용이 되고, 실제 충실의무 제도가 실질화되고 관행화되면 그럼 또 유연성이 좀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제일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가 있었고 기존 그 회사법 제도만 갖고도 충실의무가 있다고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실의무를 다시 명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실의무 명시하는 게 창설적이냐, 원래 있었던 걸 선언적인 규정이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성격 규정.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사주에 대해서 그런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몇 가지 모두가 주주총회한테 다 맡기는 건 아닙니다. 실제 지금 현재 자사주 처분 계획, 소감 여부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 회사의 주요 델라웨어 주의 구체적인 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문제죠? 제가 바로 기계적 비교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문제식은 자사주로 표현되는 신주관행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 이 경영 목적으로 제3자의 경우는 그 똑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것을 구도로 해서 저희가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 절차와 자사주 절차, 자사주의 해외 회사 밖으로 가는 것과의 균형, 제도적인 정합성이 있는 거다. 그것과 말고 그것과 다르게 자사주를 독특하게 더 인정하는, 더 편리하게 하는 것. 그건 이제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제도적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독립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좀 그게 아주 안정하다는 게 아니고 주총을 통해서 의외적인 경우는 좀 주주의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시각에서 현실을 봐야 될 텐데 이사회 의결로 자사주 소각 예외를 인정해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다들 생각할 정도로 아마 이 3차 상법 개정이 형해화될 겁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법적으로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이사회가 총수 이 대주주에게 장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외 원칙과 예외를 정할 필요도 없게끔 전부 예외 인정이 될 것이고요.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아까 기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더 넓힐 계획이 없느냐?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도 너무 넓습니다.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자사주 보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도 주총 결의만 있으면 지금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법안이 되어 있는데요. 주총 결의라고 하는 게 대주주 지분율, 특수관계인까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 결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에서. 근데 이거를 그마저도 거치지 않고 또는 지금보다 예외를 더 넓혀서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말씀하시죠.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게 3차 상법 개정과 배입제 폐지를 연말에 동시에 한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혹시 원내대표님께서 그 둘을 같이 보폭을 맞출 계획 이미 그거 정리됐습니다. 지금 계속 질문이 반복되는데 저희가 이미 정리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3차 상법개혁 문제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을 다 정리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입제는 배입제도 별도로 할 겁니다. 그 논의는 왜 같이 안 하냐, 또 배입제 빨리 하냐 이런 비판은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인 거고 저희도 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저희 내부적 의사결정은 그 연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용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